나우 로보틱스 관심 가지시는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5월 8일에 상장하는 나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오늘부터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자가 될 기회를 날릴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나우 로보틱스가 지금 가지고 있는 포지션 있죠. 지금 이 정도 급으로 상장했던 과거 종목들이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우리 예전에 2차 전지 섹터가 강했을 때 있죠. 지금은 로봇 섹터가 강한데 과거에 2차 전지 섹터가 강할 때 에코프로머티가 상장한 날 42,950원에서부터 3개월 만에 24만원까지 주가가 6배 상승을 했었어요. 신규 상장주 이번에 테마가 강할 수 있는 로봇 테마주 하나로 3개월 만에 주가가 6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 매매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 에코프로머티를 상장하던 11월 17일보다 전부터 시초가 매수해서 20만원대 팔자고 하던 미친 사람이 한 명 있었던 거 아시나요? 제가 구독자분들과 신규 상장주들을 공부를 하거든요. 에코프로머티 상장 전 핵심 포인트라는 이슈로 제가 23년도 11월 16일 날 영상을 촬영을 했었는데 11월 17일 날 상장한 종목이잖아요. 상장 전에 공부해서 매수하자라고 했던 게 우리가 수익률이 몇 퍼센트 나왔냐면 매도할 때 375% 수익이 나왔거든요. 이번에 나우로보틱스도 우리 구독자분들 같이 매수해서 목표가까지 가져가려고 합니다. 다른 예시 하나 보여드릴까요? AI랑 바이오랑 실험실에서 고속 신약 개발 테마로 상장했던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라는 기업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8월 10일 날 상장을 했는데 6,000원에 상장해서 한 달 만에 6배 상승했거든요. 6,000원이 38,700원까지 올랐어요. 나중에 1대1 비율로 무상증자 해가지고 주가가 이게 반으로 나눠진 건데 원래는 12,000원에서 7만원까지 주가가 올라갔었던 종목이거든요. 요것도 세력버스 채널에서 매매했던 거 혹시 아시나요? 제가 뭔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구독자분들과 매매를 같이 했으면 상장하기 전부터도 이렇게 매매하자 계획을 세웠겠죠. 우리 구독자분들과 23년도 8월 9일 날 공부를 했는데 8월 10일 날 상장했죠. 시초가 매수해서 나중에 언제 팔았냐면 우리가 73,000원대 수익률이 462%로 마감이 된 종목이에요. 나우로보틱스 내용, 오늘 내용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으셔야겠죠. 오늘 방송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혹시나 제 구독자가 되시면은 내일 나우로보틱스를 우리 채널에서 구독자분들과 동시에 매수하기로 했거든요. 매수 전략은 조금 이따 드릴 건데 제가 매수하는 종목들은 구독자분들한테 매수하자고 문자가 나가요. 그리고 훗날에 매도할 때도 동시에 매도하기 때문에 매도하자고 문자가 나가서 일정한 시간 동안 투자해가지고 한 호가라도 비싸게 팔 수 있는 수익의 극대화를 누리고 있거든요. 나우로보틱스 매매하실 분들 내일 혹시나 저랑 같이 구독자분들과 매매하실 분들은 제 휴대폰 번호 여기 적혀 있죠. 여러분들 문자 번호가 있어야지 드릴 수 있다 보니까 제 번호 먼저 적어놨어요. 세력버스 번호는 010-4451-5019입니다.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두시면 제가 내일 나우로보틱스 매수할 때 구독자분들한테 단체 문자로 매수하자고 가격 적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내일 같이 매수해보세요. 자, 일단은 근데 우리가 기업을 투자할 때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 보지 마시고 빨간 글자 한번 보세요. 기업이 신규 상장할 때 성장성이 있는 사업을 했을 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로봇 테마 중에서 자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기술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하드웨어만 개발하는 회사가 따로 있고 소프트웨어만 개발하는 회사가 따로 있어요. 근데 나우로보틱스는 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익률이 높아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 다관절 로봇, 물류 로봇, 직교 로봇, 스카라 로봇, 로봇 EOAT라는 것들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개발한 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봇 시장은 인력 싸움이거든요. 우리나라 로봇 사업은 1세대가 있고 3세대가 있어요. 1세대가 우리나라 선박 기술 높일 때 선박이 제조 공정이 엄청나게 하중이 높죠. 그거를 인력을 대체해서 로봇을 사용하자 했던 시기가 87년도입니다. 이때 로봇 사업에 투입된 인력들이 1세대거든요. 그때 인력이었던
서충석 부사장 같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웬만한 주요 특허는 다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회사에서. 그래서 초기 로봇들에 대한 지적재 사건을 가지고 경쟁사들과 기술이 비교가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직교 로봇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경쟁사가 없어요. 스카라 로봇도 B사 한 곳 정도만 있고 나머지는 불가능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같이 하는 곳 없다 그랬죠? 자동화 시스템 솔루션도 경쟁사는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지셔닝을 봤을 때 최고로 유명한 기업으로 찝히거든요. 그랬더니 근래 상장한 기업 중에 청약 경쟁률이 1등이에요. 기관들도 모두가 사고 싶어 하던 종목이 나우로보틱스입니다. 이번에 상장하면 시초가가 높게 형성될 수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시초가가 높게 형성이 되더라도 얼마까지는 매수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지, 이 핵심 포인트들을 짚는 사람들이 이번에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잠시 경쟁사들 몇 개만 볼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고 있는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가가 어떻게 받고 있냐면 매출액이 193억에 시가총액이 얼마로 잡혀 있는 기업이죠? 5조 원대입니다. 근데 앞으로 주가가 더 올라갈 거예요. 로봇 시장이 그만큼 좋아질 거니까. 다른 기업 한번 볼 건데, 참고로 이 친구 같은 경우에 그럼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죠? 250배인데 이게 PSR 기준이에요. 나우로보틱스는 흑자가 나올 거라 가지고 PER 계산법으로 상장을 했던 케이스거든요. 두산 로보틱스라는 기업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를 해볼 건데, 두산 로보틱스 보면은 영업이익이 당연히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적자를 내보내고 있지만 매출액 468억, 레인보우보다는 매출액이 많아요. 다만 두산 로보틱스는 제조용 로봇에 대해서 좀 특화가 되어 있죠. 그걸 반영해 본 결과 회사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3.3조죠. 이익은 못 내지만 매출액 대비 몇 배 정도의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나요? 대략적으로 78배 정도의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죠. 그렇죠? 자, 나우로보틱스 앞으로 낼 수 있는 실적에 대해서 한번 참고를 해보자면은, 일단은 당장 상장하는 올해 25년도에 매출액이 16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8억입니다. 근데 앞으로 27년도에 매출 380억.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의 딱 중간이다, 그쵸? 게다가 영업이익이 플러스 68억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우로보틱스가 가야 될 시가총액을 매출액 대비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김치국부터 들이마셔 볼까요? 매출액 대비 PSR 같은 경우에, PSR이라고 해가지고 이익이 안 나는 집단에 대해서는 매출액 곱하기로 들어가는 계산법이 있습니다. 한번 장난삼아 계산해 볼까요? 386억의 매출액을 낸 회사가 75배 정도의 PSR을 가진다 하면은 나우로보틱스가 시가총액을 얼마로 가져가야 되냐면 2.89조 원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지금 6,800원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800억이거든요. 몇 배 정도 상승해야 돼요? 나눠보면 좀 쉽겠죠? 나누기 853억을 하면은 33.9배 상승을 해야 되네요. 33.9배 상승하면 얼마예요? 곱하기 6,800원 해볼까요? 23만원 가야 되네요. 나우로보틱스가 제가 세력이라면 미친 척하고 이런 가격을 찍을 수도 있겠죠. 다만 현실적으로 계산을 해드려야겠죠. 현실적인 계산은 조금만 이따가 같이 합시다. 그냥 장난삼아 방금은 계산해 본 거고, 결국에 이 나우로보틱스는 현재 캐파가 300억이거든요. 이번에 공모 자금 조달한 걸로 공장을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캐파가 1,500억이 됩니다. 26년도에 1200억짜리 캐파가 신공장 증축이 완료가 돼서 매출액이 갑자기 성장할 거고, 공장이 스마트 팩토리로 준공이 될 거기 때문에 이익률이 높아질 거예요. 감가상각을 제외하면요. 그래서 이익률이 높아지는 부분과 매출과 이익이 로봇 시장이기 때문에 빠르게 성장한다면을 가정을 했을 때 앞으로 미래에 성장 가치는 충분한 거고,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미래성이라든지 해외에 지금 미국의 25년도 하반기에 법인을 설립한다든지 각 북미, 유럽, 동남아 전략들을 통해서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산업 로봇 100만 대 시대를 열겠다라는 정책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나라 돈으로 연구 개발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 돈을 투자를 받아서 나우로보틱스가 물류 로봇, 자율주행, 모듈 플랫폼을 만든다든지, 초대형 다관절 로봇을 만든다든지, 하이브리드 협동 로봇, 물류 로봇,
Z사 다관절 협동 로봇, 감속기 내재화, AI 로봇 솔루션 개발, 일체형 스마트 구동기 이런 것들을 개발하게 됩니다. Z사에 대해서는 계약상 비밀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지만 제가 추정하기로는 일본과 미국 회사가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의 미래성은 얼추 알았어요. 매출액이 지금보다 캐파가 풀 가동될 수 있는 플러스 2개년 정도가 지나가면은 10배 이상 성장할 수 있는 시장도 열린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준비해야 될 거는 보호예수가 언제 풀리거나 유통 주식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회사가 이번에 상장할 때 기준이 뭐예요? 6,800원으로 공모가가 산정됐는데 여기에 함정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할 차례고, 경쟁사들에 대한 요소와 앞으로 미래의 실적을 실제로 반영했을 때 공모가가 아닌 적정 목표 주가를 계산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생각보다 내용은 수학적인 산술이 많아가지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최대한 간단하게 분석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회사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집중하시는 게 좋은데 제가 잠깐 제 소개 좀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까 영상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에는 항상 구독자분들과 매매에 대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나우로보틱스도 상장하면 같이 매수해서 최종적으로 매도하는 걸 목표로 할 거고,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거를 목표로 합니다. 여러분들 나우로보틱스 청약하신 분들이 찾아왔을 수도 있고, 그리고 청약했을 때 저도 한 주 배정 받았거든요. 이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여요, 그쵸? 상장했을 때 같이 매수해서 거기서부터 수익 내는 게 진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매수하실 분들은 오늘부터 구독자가 되어주셔서 영상 보러 오시거나 제가 사고 파는 타점 때는 구독자분들한테 타점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나우로보틱스 제가 어디서 사고 파는지 한번 궁금해 해 주시고, 제가 매매했던 종목들 세력들의 매매 기법이 따로 있는데 그거를 나우로보틱스를 매도할 때 우리 과거에 매도했던 종목들 잠깐만 다시 띄워보자면 키로시 바이오 시스템즈 이 친구들도 왜 고점 신호라고 다 정리하자 했는지, 그리고 에코프로머티도 여기 파란색 선을 건들고 제가 22만원대에 주가가 떨어질 거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력의 목표선이라는 개념으로 매도를 했을 때에 대한 배경을 이해하시면 좋은데, 잠깐 예시로 우리 채널에서 매매를 어떻게 해오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나우로보틱스가 그러면 앞으로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상장하고 얼마에 매수하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어서 분석해 볼 테니까 오늘 봐서 한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잘 들어보셨나요? 이제 중요한 부분부터 딱딱딱 챙겨 봅시다. 회사가 유통주식이 많아요, 적어요? 유통주식이 얼마 안 됩니다. 이번에 상장하게 되면은 유통주식은 27.3%이고요. 보호예수 이 벤처금융 물량만 조심하면 됩니다. 상장하고 1개월 내에 최고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여기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20% 물량이 공모가 부분에서 출하가 된다면 오히려 제네 물량을 뺏어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변수가 생기면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회사가 공장 캐파를 1200억짜리를 늘린다고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짚어드릴게요. 회사의 시설 자금 자체는 70억을 사용합니다. 70억 사용하는데 1200억짜리 캐파 공장이 나올까요? 아닙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자금과 기존 공장 매각 대금 70억을 합산해가지고 140억을 투자해서 캐파를 증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오인하지 않도록 한번 짚어드렸고요. 공모가 산정에 대한 요약표를 보기 전에 경쟁사의 상태부터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로봇 테마주 매매할 때 클로봇이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 매매하지 제우스, 라운테크, SPG 매매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나우 로보틱스를 상장을 준비할 때 PER 계산법을 사용해서 상장을 시키려고 했었거든요. 나우로보틱스를 상장 주관했던 기업 두 곳이 TSR 계산법을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고평가 계산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막말로 나우로보틱스 주당 6,800원이니까 청약했겠지 매출 100억짜리를 23만원에 청약하라 그러면 안 하죠.
그쵸? 그래서 청약 흥행을 위해서 공모가 몸값을 낮춘 겁니다. 그래서 사실 고평가가 아닌 저평가 기업들과 비교 분석을 하고 그리고 성장성이 별로 없는 기업들과 비교해서 상장을 준비한 케이스니까요. 이 평균 PER의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25배는 정말로 저렴한 겁니다. 다만 오늘 목표 주가를 계산할 때 저 25배를 활용해서 목표 주가를 계산하긴 할 겁니다. 제가 항상 신규 상장주를 매매할 때 우리가 비싸게 매수해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매수를 했더라도 우리가 목표한 가격에서 충분히 수익이 났을 때 다시 분석해도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 주가를 엄청나게 높게 잡아주진 않을 겁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도달 가능한 거리를 잡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이 가격까지 팔 수 있다라는 자신감은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진행을 해볼까요? PER 계산법으로 상장을 준비한 나우로보티스 같은 경우에는 27년 추정 단기 순이익의 현가라는 부분을 반영을 해서 46억의 이익을 내니까 아까 경쟁사들 PER이 몇 배였어요? 25배였죠? 이거 그리고 주식수로 나눠서 평가 가액을 산출한 케이스인데 현가라는 함정이 또 있습니다. 할인율 15%를 2.75개 기간을 현가하겠대요. 이거 진짜 복잡한 산술이긴 한데 증권가에서는 이걸 좋아하긴 합니다. 하여튼 변태 같은 놈들이요. 그래서 이거 고지고대로 믿고 이렇게 46.44억 곱하기 25.72배를 하면은 시가총액이 1194억 나오거든요. 나우로보틱스의 적정 가치를 계산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일단 저도 계산 똑같이 한번은 해보겠습니다. 시가총액 나누기 주식수를 하면은 주당 가액이 나오겠죠. 주식수로 나눠봅시다. 0. 단위가 억이니까 1314만 5200주를 하면은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9086.48원이라고 나와서 9,087원이라고 증권가에서도 계산을 한 거예요. 좋아요. 그래서 나우로보틱스의 적정 가치 자체는 얼마예요? 경쟁사랑 비교했을 때 9,087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여기에 기본적인 가치로 적어 놓을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적어놨을 때 의미를 한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9,087원 이하면 무조건 담아야 됩니다. 나우로보틱스는 이 적정 가치보다는 상장했을 때 무조건 비싸게 팔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공모가 부근에서 상장하지 않고 이런 가격을 주면은 반드시 공모가보다 비싸 보여서 남들이 팔 때 매수하셔야 됩니다. 얼마까지 더 매수해도 되는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적정 가치에서 또 증권가에서 뭘 곱하냐면 주당 평가 가액에 대한 할인율 이라는 걸 붙여서 공모가 밴드를 만들고 공모가에 의한 수요 예측을 하면은 6,800원 상당 결정이 됐었던 거죠.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회사의 진짜입니다. 진짜 실적을 한번 알아볼 텐데 27년도 실적을 25년도에 선반영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신규 상장주들은 미래에 나올 수 있는 실적을 이렇게 추정 손익계산서 형태로 보여주는데 미래에 나올 수 있는 실적을 다시 곱해서 주가가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PSR 계산법을 통해 가지고 몇십만 원 간다고 분석해 드렸으면 좋겠지만 그 가격을 찍기는 꽤 어렵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계산을 해보고 아까 현가를 했을 때 순이익이 44억이었는데 실제로는 단기 순이익이 현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얼마입니까? 68.21억입니다. 이거를 반영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추정 PER 평가법을 활용할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요거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한번 따라와 보세요. 68.21억 곱하기 25.72배 업계 평균 멀티플을 곱하게 되면은 회사가 찍어야 되는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1754억이에요. 여기서 나누기 적용 주식수 이거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0.13145,200 이렇게 하면은 상장했을 때 우리가 단타로 볼 수 있는 목표 주가가 나옵니다. 얼마요? 13,346원. 자,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시나리오를 하나 잡을 거예요. 나우로보틱스가 이제 5월 8일 날 상장을 하면은 6,800원 하나 그어놓고 9,087원 그리고 13,346원 이라고 적어 놓겠습니다. 회사가 9,087원 이하의 가격을 주면은 감히 말씀드립니다. 몰빵 매수자. 주가가 올라가면은 13,000원대 이하에서는 매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13,000원대 이상 구간에서 이제 익절을 할 텐데 익절에 대한 전략은 제일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에요. 그리고 유통 비율이 적어요. 그래서 매동 분석을 할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세력들 상장 초반에 매수한 곳과 매도한 곳들이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애들이 익절하기 들어가면은 우리가 그때부터 팔 거거든요. 이 13,000원 이상에서부터 매도를 할 거고요. 정확한 매도 타점은 세력들이 매동을 통해서 이탈이 될 때 매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매매하다 보면은 2배 벌 줄 알았는데 6배, 10배씩도 법니다. 나우로보틱스가 10배 올라가서 68,000원 찍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순히 계산을 해보십시오. PSR 계산법을 통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200배, 두산 로보틱스의 78배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은 나우 로보틱스가 가져가야 될 주가는 20만 원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찍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운전과 나우 로보틱스의 고객사인 Z사 하기 나름입니다. 이 Z사가 앞으로 나우 로보틱스가 성장해서 캐파가 증설되는 물량들을 다 받아간다고 해요. 이 물량들을 기대하면 되고요. 이 Z사에 대한 정체는 좀 있으면 나우로보틱스에서 주가가 올라가야 되고 보호 개수가 풀릴 때 있죠. 전문 투자자들이 매도할 수 있는 플러스 1개월에서 3개월 차 때 어딘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보와 호재들이 등장하면서 사실상 엄청난 기업이 나우로보틱스 고객사라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순간이 옵니다. 저랑 같이 짧으면 한 달, 길면 세 달까지도 투자해가지고 나우로보틱스로 수백 퍼센트 수익 내실 분들 계시다면 오늘부터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제가 드리는 타점으로 매매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나우로보틱스로 과거의 큐리옥스나 에코프로 머티 같은 기업들처럼 돈 많이 벌 수 있는 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세력버스였습니다. 매매 준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고 오세요.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재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 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